준비 잘 되셨나요, 대표님? 네, 준비 잘 했습니다. 제가 3인치로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대현 씨도 최학희 대표님은 더 알고 싶습니다.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. 낱낱이 시간 드릴게요. 대표님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려주세요. 네.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.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너무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대표님들. 가오 손해사정의 최락훈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7월 달에 BNI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3개월이 지나서 피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시간이 정말 너무 잘 가는 것 같은데요. 첫 발표라 좀 많이 긴장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 양력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이요. 이번 발표의 제 목적은 최대한 전문 용어 없이 대표님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는 게 제 이번 발표의 목표입니다. 그러면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일인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손해사정사란 보험이나 의학,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 시 손해액을 파악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신체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장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, 근제보험, 교통사고, 질병상해, 후유장애, 사망, 암진단비, 수술비 같은 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. 다음입니다.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기보험인데요. 장기보험 손해사정이란 암이나 질병, 상해, 후유장애, 사망이 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, 즉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손해사정하는 일입니다. 잠깐 뒤로. 예를 들면 그 급성신경경색에 만약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실제로 진단이 딱 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대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손해사정사는 이제 환자의 의료 자료를 보고 이게 급성신경경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와 다투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다음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.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. 즉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요.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배상책임이 있을 때 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. 배상책임 보험은 너무나 많은 보험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.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배상책임,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건데요. 예를 들면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나를 부딪혀가지고 내가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이 자전거는 보통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한 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. 다음은 두 번째로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.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제조물이 결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입혔을 때는 그 보험으로 보상을 또 받는 보험이고요. 세 번째로는 전문인 직업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. 전문인 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나 이제 주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서비스로 인해서 고객이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또 받는 보험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.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객의 마찬가지로 신체나 재물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혔을 때는 또 보험으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가져왔습니다. 다음은 근제보험입니다. 근제보험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
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근로자 재해보험이라고 하는데요.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, 대표님 산재보험은 아시잖아요.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, 또 산재보험에서 제대로 보상이 안 돼서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게 근재보험입니다.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를 조금 하기 쉬우실 거예요. 자동차 보험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, 자동차 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.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. 근데 근로자 보험에서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보시면 종합보험은 법률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진 않지만 임의적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런 대비되는 개념에서 이제 근로자 보험에는 근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받고 손해가 있으면 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근재보험이 또 있는지 추가적으로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다음입니다. 다음은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교통사고인데요. 교통사고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즉, 이제 부상이나 휴유장애나 사망이 있었을 때 과실비율이나 의료자를 검토하여 합당한 합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보험 사례인데요.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, 새벽 3시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, 두 번째 한 40분, 45분경 있다가 응급치료 도착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. 근데 결국 한 15분, 병원 도착하자마자 15분 있다가 사망을 했고, 최종적으로 이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인 이제 운전자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,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고, 근데 그 항목 중에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은 거절됐습니다. 보험사에서 거절된 이유는,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이거는 사망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, 저희 쪽에서는 치료 중 사망이다.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넘겨주세요.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을 할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절대로 지급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보험사에서는 지급 거절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제주도 판결 때문에 거절을 했었는데, 그 사고 나고 1시간 내에 돌아가셨긴 하는데, 병원에서 조치한 행위는 치료라는 행위가 아니고 환자의 돌아가시기 전 이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다라는 판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소송을 했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이겨서 이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는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, 저희는 환자의 의료 자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세요. 맨 처음에는 거절되었었지만 두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다퉈서 총 2,5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교통사고 관련한 사례입니다. 최근에 저번 달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위반한 차량한테 부딪혀서 이제 주상골 골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했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이제 한시적으로 한시 7% 1년 장애를 얘기를 해서 합의가 한 45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,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고 내용의 과실이나 이제 환자의 소득 그리고 이제 의료장애나 이제 장애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시장애 기간을 더 인정받아서 합의금 1,200만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. 저희 가오 손해사정에는 특별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. 저는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가로서 지피기면 백승백승이라고 보험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반대로 받을 때도 보험을 또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저희 사무실은 1개의 법인과 5개의 손해사정 대표님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 끈기입니다. 다른 손해사정자들이 하다 보면 본인이 못하면 또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, 저희는 다른 사람이 포기한 사건이라도 내 가족일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. 제가 찾고 있는 업종은 정형외과 원장님, 병원 사무장님, 그리고 오토바이 리스 대표님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